윤석열이 지난 19일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처음 있는 구속 지금 상황인데 이제 법조의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47일 만에 내란 일으킨 지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그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구속 부분? 그건 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구속이 당연히 된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누가 질문할 때 이건 100%다. 저도 100%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안 자체가 중하고 또 도주 및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휴대폰도 바꾸고 네. 텔레그램 뭐 탈퇴 가입도 반복하고 심지어는 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입만 띄면 거짓말 같아요. 예, 예. 그 포고령 같은 경우도 김용현 네. 뭐 장관이 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상황에 안 맞으니까 또 애매한 그 화법을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 비춰보면 당연히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는 거고 저는 아쉬운 것이 오히려 도주 우려까지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장 발부시키면서 예. 아하. 이제 물론 관제 안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도주를 경계하고 금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재판에 응하지 않고 그게 도주잖아요, 예. 사실은. 네. 근데 경호원들 앞세우고 인간 방패로 삼아서 숨고 안 나오고 방해를 했으면 저 자체가 어떤 사회적 의미의 도주고 법률적 의미의 도주가 아닌가. 그리고 또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당연히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표시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일부만 표시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그 부분 듭니다. 아쉽다는 건데 이렇게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거 예. 내란 범죄의 어떤 부분들이 거의 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그 소명이 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 그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예. 보는 거겠죠. 그걸 전제로 뭐 도주의 예. 우려가 있느냐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정된다는 판단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계속 공수처 체포 직후에는 조사 받을 때 뭐 묵비권, 진술 거부권,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한 45분간 본인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출석을 결심한 계기는 뭘까요? 사실은 왜 출석을 안 하려고 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원래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 심사 포기로 본다는 거죠. 출석하지 그렇죠. 않으면. 네. 근데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할 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100%라는 걸 본인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뜨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왜 나갔을까? 결국은 나가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 지지자들을 모이게 만들고 예. 여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상황을 또 공무집행 방해하는 상황을 네. 유도해서 결국은 제2의 내전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봤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생겼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 그 마지막에 본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45분간 직접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특히 그 문건 예. 최상목 대행한테 줬던 문건 예. 그것이 누가 적었냐 본인이 했냐 물어보니까 김용현이 적은 것 같다고 긴가민가하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법원에서 판사가 질문한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안 했다고 하면 될 일인데 네. 그것도 차마 표현을 못하고 누가 했는지 가물가물하다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겠죠. 그 김용현하고 두 사람이 조금 약간 진술들이 바뀌면서 이게 갈등하는 모양새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컨대 포고령 관련해서 베꼈다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아니다. 검토 대통령이 했다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김용현 측하고 이 갈등 부분 아니면 진술 부분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적은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요? 자기 상사에 대한 충성심 이거 하나는 분명했던 사람 같은데 우리 국회 청문회나 국회 과정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답변을 정말 그냥 강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그 돌쇠 같은 충성심 네.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의 그 충성심이라는 것은 상사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성을 네. 하는 것인데 이처럼 자기를 이용한다는 걸 알면 사람이 그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충성심도 언제든지 돌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성심이 바뀐다면 지금 나온 게 흔들리는 충한파 우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예. 제목이 예. 그래 되면 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 일단은 구속 결정 1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논평을 했습니다. 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특히 공수처 아직까지 내란 수사권 없다. 논란이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그 공당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일체 없는 것 같습니다. 법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없고 네.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을 희망하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고생하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애정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본인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도 신분 보장을 받는 것도 다 법치주의 때문 아닙니까? 법이 해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률에 따라서.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특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원의 해석과 선언 규정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공수처가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수사는 속도를 낼 겁니다. 뭐 10일,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수사 방향은 뭐 뭘 더 입증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네. 아예 출석도 거부하고 아, 진술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방향이 있을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할 건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의 강행이라고 봅니다. 네. 본인은 계속 그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나중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태도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공범 진술과의 차이점도 부각을 시키고 네. 그걸 통해서 공소의 유지의 방향이라든가 또 그 어떤 그 양형 요소들도 뽑아내는 식으로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뭐 저도 법조 뭐 변호사로 조사 참여도 가보고 하면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진술 거부권하고 날인 거부하고 이런 본인 윤석열 검찰총장 몇 번 볼 수 있었나 모르겠는데 날인 거부하면 수사보고서 작성하고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날인 거부하면 그러니까 날인 거부하는 게 뭐냐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보통 보겠죠. 네. 얼마나 할 말이 없었을까.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뻔뻔하다. 뻔뻔하다. 근데 이제 가끔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표적 수사를 당한다든가 네. 편파 수사를 당한다든가 예. 뭔가 일부러 어떤 그 정치적 사냥의 대상이 됐었을 때에는 법정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수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진술 거부권의 이처럼 목적이잖아요. 국민들이 네. 직접 보고 들은 사건, 증거가 명백해서 억울하고 말 것도 없는 사건에서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아하. 또 법정 가서 그런 안 좋은 태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양형 인자로 예. 뭐 작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어쩌면 지난번에 서부지법 난동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고 공권력을 또 무시하는 건 거잖아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걸 그 거부하는 네. 수준을 넘어서 법관의 영장이 불법이라고 네. 그리고 선언을 하고 또 그 어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어떤 대중들을 자기를 따르는 태극기 모독부대 그 대중들을 선동을 사실상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자기의 범죄를 숨기는 정도를 넘어서 재범의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다. 네. 결국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밖에 없는 피의자다. 그걸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양형인자로 다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소는 10일, 12일, 2월 4일, 5일 정도가 될 것 같고 1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1심은 본인이 법정에서 아마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양형에 네. 거기서는 양형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형 판결이라도 면하고 싶어서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만 장광설을 또 늘어놓겠죠. 네. 그런 행태를 취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아마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들 다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한다든가 네. 이런 행태를 하면은 6개월을 채울 수 있을지 사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6개월을 못 채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6개월까지 갈 수가 있고 1심 6개월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7월 하순쯤에 1심 판결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다만 이게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직 해병 사건 네. 또 명태균 사건들이 나중에 기소가 다 돼서 연관성이 있어. 예. 그 예. 사건들도 조사를 받거나 예.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가 기소가 되면 그 사건으로 예. 또 6개월 재판을 더 진행을 네. 그 구속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연말쯤에 판결이 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좀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형이 어떤 형이 나올까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무기 금고, 무기징역, 사형 3개 있긴 결국은 한데요. 사형 아니면은 무기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물론 무기징역을 감경을 해주면은 10년 내지 50년까지 선고를 할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감경해줄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감경 안 혐의도 되겠죠. 무겁고 예. 태도도 나쁘고 또 뭐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감경해줄 요인이 하나도 없어서 아하. 사형 아니면 무기 법정형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죄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폐지 국가로 국가니까. 향해서 가다 보니까 예. 무기징역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또는 있다. 작업을 안 시키는 그 금고. 무기 금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나 윤석열 지금 변호인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과연 변호 활동으로 좀 정당한지 적정한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계속 그 선거에 출마를 해왔던 예. 분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변호인들은 윤석열 피자를 지키는 데 관심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태극기 모독부대, 아하. 그 수구 꼴통 세력들 예.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아하. 기본적인 그 인기를 자기 인기를 유지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 등 위해서 한다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예, 다음 선거에서 뭔가 아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예. 그런 행태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피의자를 생각하면 절대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하겠죠. 그래서 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자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지금 반려됐습니다. 검찰에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려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검찰의 처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하. 결국은 봐준 이유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네. 나온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거 하나 그러기서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저런 결정을 했을 텐데 네.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를 그 반복하는 거 이게 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호처라는 국가 공조직을 선동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국가의 공법 집행을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자수를 해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살인범이 자수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봐줍니까? 안 불구속 봐주죠. 안 하는 것은 구속해버리는 형량이 거고. 높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네. 구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뭐 비화폰 사용 흔적 같은 것들을 증거인멸하도록 지시도 했고 이번에 또 나오는 과정에서도 핸드폰도 숨겨놓고 나왔다는 것인데 네. 그게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인지 그 검사의 처신을 이해를 못하겠고 아무튼 뭔가 경찰이 재신청하면 반드시 그때는 청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검사가 예. 탁 카트를 해버린 반려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뭐 만약에 본인도 헷갈리면 그냥 영장 올리면 되잖아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법관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 맡기면 것인데 되는데 굳이 그걸 중간에서 컷 시킨다는 게 사실 조금 납득하기는 그 어렵거든요.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재신청을 할지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니까 그 폭도들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정말 좀 심각한 거는 판사를 찾으러 댕겼다는 거잖아요. 7층에. 그래서 뭐 어디 있냐 판사 뭐 직원들 뭐 테러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난동 사태 이 구속영장 그 시점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내부 상황이 의외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침입 자체가 용납이 안 될 일이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판사실들 안에 들어가서 기물도 파손하고 네. 컴퓨터에다가 물 부어버리고 뭐 유리 깨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부 안에 그 들어가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법원에 대한 테러, 사법부에 대한 테러인 것인데 결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 밑바탕이 법치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예. 판단은 존중하고 감옥 가라면 가는 건데 감옥 안 갈란다. 그럼 사법 이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가끔 판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긴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짓은 안 하잖아요. 부당해서 수긍을 네. 못하겠다라고 비평을 넘어서 비판까지 좀 하는 그런 경향은 있긴 예. 있지만 법원에 민주 진영에서 법원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렸거나 뭐 테러를 가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보수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법 질서의 안정이고 안정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정을 추구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법관의 어떤 테러까지 생각한다는 거. 실제로 문 열어서 차은경 네. 판사 잡아서 때리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예. 사익 집단이고 범죄 집단이고 광신도들이지 보수가 아닌 겁니다. 보수들이 이런 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보수가 맞나? 이걸 한번 좀 스스로 성찰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국회 현안질이 오늘 법사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도 가셔서 질문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많은 준비들도 돼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윤상현 의원 지금 행동도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월담하니까 괜찮다, 석방된다, 훈방된다. 그 이후로 그 지지자들이나 그 폭도들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등등 유튜버나 이 정치인들 좀 부추기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오늘 그 법무부 차관 상대로 네. 그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에 난입을 했던 그 폭동 세력들 네. 한 명 한 명을 쳐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엄벌하겠다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법무부 차원에서 해야 할 얘기는 또 경찰 차원에서 해야 할 얘기는 네. 그 배후 세력들을 적발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과 피의자와 그 변호인 네. 특히 국힘의 권 씨, 윤 씨, 네. 뭐 김시성을 가진 그 누군지는 알겠죠? 정치인들 예. 그리고 그 사이비 그 종교인들 이 사람들을 그 제대로 밝혀서 처벌을 해야 네. 이게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도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윤석열 개인이 대한민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예, 예, 있잖아요. 예. 그게- 대한민국 체제다. 예, 그런 얘기를 실제 했었고 루이 16세 뭐 아니면 왕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수구와 네. 어떤 보수가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북한을 계속 자극을 하면 네. 그게 반공이고 평화를 얘기하면 그게 용공이라고 생각하는 네. 아주 그 무지한 저는 집단들이라고 보는데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짓을 벌이게 만들었을까? 네. 바로 그 세 가지 세력들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 오늘 그 보니까 예, 예. 그 어제 보니까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그 총회 차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네. 그 법원 배우의 난동의 그 배우 정광훈 참여하라고 네. 이런 글을 어제 성명을 발표한 걸 봤는데 이 보면은 내란과 그 소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참여를 하라.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뭐 반성이 필요하다. 경찰, 법원, 검찰은 그 어떤 배우를 철저하게 네. 수색해서 수사해서 엄벌하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이비 종교인들 이해가 안 되죠. 왜 요새 젊은 20대들이 나섰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젊은 사람들이 뭐 민주진영에 대한 뭐 반감을 가져서 그런 것처럼 어떤 얘기를 겁니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예. 갑자기 여기가 등장하고 옛날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젊은 세력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 일부긴 하겠지만 예. 결국은 저는 이 사이비 종교인들 뒤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예. 밝혀져야 할 아하. 최고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 오늘 현안질의도 하고 또 법무부나 뭐 검찰에서도 할 건데 경찰도 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부추겼던 사람들
뭐 그게 종교인이든 정치 세력이든 아니면 또 유튜버들도 많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예. 이거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걸 밝혀야 한다고 밝혀야 된다. 강조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그 경찰, 검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하. 꾸준히 뒤에서 감시할 근데 이게 것입니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뭐 지금 그런 폭도들은 공무집행 방해 치상 아니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소요죄, 내란죄 등도 뭐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부추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추기면은 적극적으로 부추기면은 네. 교사죄가 될 교사죄가 될 것이고요.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그 범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뭐 굳건하게 만든다든가 칭찬하는 방법으로 그걸 동기를 충동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방조죄는 될 방조는 될 것입니다.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요 내란 특검법 수정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내란 특검법 통과 안 됐는데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는 빠진 거네요. 빼고 통과가 된 겁니까? 뺐습니다. 그것도 빼줬고 네. 국회의원들, 국힘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빼주고. 국힘의원들의 표결 방해 사건, 아하. 내란 그저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표결 방해가도 빼줬고 내란 선전선동도 빼줬고 지금 다 빼줬는데 다 빼줬는데 왜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지금 수정을 해줬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제가 국민의힘 이탈표는 딱 안철수 의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게 아마 당론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재표결 때는 이게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과정에서 저도 그때 그 협상단에 들어갔는데 네. 민주당 또 강성 지지파 엄벌을 또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도 그 온건파 강성파가 있겠죠. 예. 요거 그 관련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을 알면서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현실을 생각해서 이것을 타협을 한다고 해줬던 것인데 국힘의원들이 그날 전날부터 타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협상에 응한다고 해놓고 계속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밤 9시가 다 돼서 결렬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양보할 것이 뭐냐고 했더니 어디 쌀톨 만한 뭐 하나를 예.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권 3명인 것을 2명으로 줄여주겠다는 그 네. 얘기 외에 나머지는 협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자들이 어떤 그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수 있는 또 명분을 삼으려고 만들어 주려고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안 됐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그날 야당 의원들과 밖에서 기다리는 기자들 또 그 기사를 보면서 희망을 가했던 국민들을 상대로 농락을 했습니다. 이 김학영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속은 건 용서를 하겠는데 네. 정말 그 수많은 언론인과 국민을 상대로 그런 사기극을 벌이나 정말 그냥 분노감이 참 치미는 걸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최상모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권 행사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 국힘님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도저히 이것은 관행상 전례나 또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들 이것만 빼고는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도 이번에도 협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해준다고 최상목 대행이 혹시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힘의 하수인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책임감은 일체 없는 이런 인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차마 그분이 그런 길을 걷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란 특검법이 공포가 되는 건데요. 공포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공수처나 검찰 수사하는 거하고 또 일정하고 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검경 공수처는 자기들 일정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출범하면 일단 수사 중인 사건은 특검에게 다 넘겨야 할 것이고 특검이 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공소 유지까지 전부 다 이어받아서 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는데 공소 유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황에 따라서 이첩 요구를 해서 공판까지 유지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할 게 뭐 있냐? 윤석열 기소하고 군사령관들 다 기소했고 경찰청장 기소했는데 도대체 특검이 할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내각 사람들이 과연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 비서관들도 한 명도 지금 뭔가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 안보실 일체 아무런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소된 사람들도 혐의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해서 진상을 제대로 못 밝힌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해야 할 내용들은
아주 많다는 거.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뭐 공소유지 지금 하지만 남아 있는 게 내각 쪽 사람들 그리고 비서진 안보실이라든지 그쪽 것도 특검이 그 못한 것들을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예, 그 역할을 할 맞습니다. 것이다. 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증거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효 뭐 등등. 그래도 이상민. 아마 없애버린 것들이 또 많고 네. 많이 은폐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내야죠. 해내야죠. 예, 해내야죠. 작은 거라도 모아서 숨겨진 범죄자들을 찾고 내란의 뿌리를 철저하게 뭐 뽑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구속됐는데 문제는 지지율 같은 걸 좀 보니까 이 지지율 조사가 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갤럽 지지율 기준으로 봤을 때 여야 지지율이 뒤집히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궁금합니다. 대해서 아직 당의 예. 공식 입장이 발표된 바는 없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아직 뭐 입장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예. 같고 제 개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예. 물론 그 민주당이 냉철하게 한번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 여론조사가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수구 세력들, 네. 보수 세력들의 그 투표가 조금 과표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의도적으로 민주진영의 정권을 뺏기게 될까봐 자기들끼리 결집을 하고 여론조사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특히 수구 세력들이 그다음 20, 30대 이상한 그 일부 네. 사이비 종교인들의 예. 그 저 지령을 받는 그 사람들이 포함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왜 예. 그러냐면은 거기에 저 김문수. 하필이면 어떻게 김문수가 대권 후보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예, 거기가 1위를 하는 거 보고 예. 이것은 수구 세력들의 예. 결집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 그럼 민주진영은 뭐냐? 네. 40일이 넘도록 도심 집회와 또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피로증 때문에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론조사 전문가나 되겠죠? 과학적인 분들이 예. 더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다음 주고 그 다음 주고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조기 대선이 지금 거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빠르면 4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3, 4월, 5월 늦어도 5월까지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지지율 이런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